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동영상이 일단 날아가 버렸어요. 실컷 다 찍었는데 날아갔어요. 이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 다 지금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좀 전에 찍을 때요, 제가 졸려갖고 횡설수설 했거든요. 그래갖고 횡설수설 해갖고 진짜 제가 이거 다시 찍어야 된다,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 했는데 아니,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번 마법사예요. 마법사예요. 오늘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 좀 약간 좀 손상이 됐는데 일단 마법사 수성의 기운이고요. 창조, 완전함, 근원, 유일, 생명, 시작, 탄생신, 남자, 총명함, 자신감 있는, 신념이 강한, 쇼맨십, 바람기, 이기적인, 여기 나쁜 남자 3종 세트. 그래서 나쁜 남자 3종 세트를 가지고 왜냐면 쇼맨십에 되게 뭐랄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좀 사기칠 수 있겠죠. 바람기, 원래 이렇게 쇼맨십 있고 센스 있으면 아무래도 이기적이지 않으면 나쁜 남자일 수 없죠. 자, 일단 빨리 넘어가 봅시다. 예, 그래서 어제처럼 일단 먼저 이 마법사 배열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그 전에 나쁜 남자 아까 나왔잖아요. 악동 사총사.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좀 이기적인 게 좀 돋보이죠. 이기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적인 거죠. 이해타산적인 이기심이고요. 자, 여기는 감정적 이기심, 여기는 열정적이고, 이기심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약간 눈치를 본다거나 되게 열정적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이게 좀 약간 센 척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정작 세야 될 때는 세지 못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진실하고 이제 신뢰성 있는 이제 소년의 중에서는 조금 약해요. 자, 여기 사실 이 양아치 카드인데요. 되게 정신적 사치, 철학적 사치, 이렇게 좀 자기 능력, 머리가 제일 똑똑해요. 이 중에서 머리는 제일 똑똑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재능이 좋고 감성적으로 뛰어나고 행동력이 좋은 거지만, 여기는 머리를 잘 쓴다거나 좀 착착 잘 따지죠. 하지만 아는 선이요, 고기거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약간 이 페이지 소년을 왜 마법사에 같이 한번 배열을 해봤냐면은, 지수와 풍사 원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마법사들이에요. 사실은 마법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사총사를 일단 가주시고요. 떨어져 주시고요. 자, 마법사 보면은 이게 기본 마법사죠. 이거는 이따가 이제 또 색칠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리지널. 예. 자, 요거는 스팀펑크라고 해서, 예, 여기 마법사는 조금 되게 분위기 있죠. 그 나이도 좀 있어 보여요. 머리도 없고 저희 옛날 할아버지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민머리로 다니셨거든요. 머리가 숱이 약간 없으셔서 아예 다 깎고 다니셨는데, 이렇게 머리가 되게 동그라니 머리 두상이 너무 닮으셨는데요. 예, 그래서 마법사는요, 나이를 불문하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위트 있고 재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좀 나이는 들었지만, 근데 대출 마법사가요, 여기만 조금 젊은 듯 하고요, 오리지널만 젊은 듯 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젊지 않아요. 참, 여기는 진짜 마법사가 사실은 좀 되게 초라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탁자가 좀 되게 불안정하죠. 다리로 하나 받쳤어, 어디가 뭐가 고장났던지. 하여튼간 되게 정신없고 산만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을 뜻하니까, 시작은 언제나 불안정하잖아요. 그 시작의 불안정함과 정돈되지 않은, 하지만 욕심 때문에 뭔가 막 급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오히려 좀 뭔가 그렇쳐지는 약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외국에 되게 이제
세일즈로 성공한 그 세일즈맨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 가정주부 타로 카드인데, 이 세일즈맨으로, 예, 말을 잘하고, 그거 되게 해피하지 않아요? 저는 이 카드 너무 좋은데, 되게 해피한 표정과, 이걸로 이분은요, 판매 왕이 되신 거예요. 예, 한결같이 스마일한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한 성실함, 끈기로 판매왕이 되셨어요. 이분이 아마 몸이 아프다던가 불우했는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은 거죠. 성실함과 어떤 자기만의 기지로 영업맨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모델로 된 것 같아요. 예. 매일 가까우고 방문해야 되는데 거기를 되게 깔끔하게 항상 그 세일즈맨의 신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되게 기괴한 모습에 약간 악마 같아요. 이 사람은요 마술보다는요 약간 소매십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시죠? 느껴보시면 되게 좋으세요. 각자 느끼시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키워드로 이제 맞춰본 거죠.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랄까, 약간 소맨십이라든가, 과장된 어떤, 이게 또 더 강하다, 실력보다는. 근데 뭐 마법사들이 그렇죠. 요령이 좋아서, 이렇게, 보이는 뻔한 거짓말. 이 커튼은 그런 걸 뜻하거나, 비밀이라든가 뭔가 감춰진 거, 그런 걸 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좀 기지가 좋고 융통성, 순발력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홀릴 수도 있고 포장할 수 있고요. 거짓말인데 보이는 거짓말인데요. 사람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요. 부럽습니다. 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네, 머리가 나쁜 거겠죠. 순발력이 없어요. 말은 지금 두 번째 녹화하려다 보니까 지금 잘 시간이 어제도 이렇게 돼갖고 새벽 3시인가 그때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졸렸는데 좀 전에 녹화하면서 저 혼자 졸았거든요. 그래서 막 깨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아가기 잘한 것 같긴 해요. 고생스럽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마법사 대략 봤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좀 전에 제가 아마 너무 못해서 야, 그거 내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준 게 아닌가. 자, 이번에는 어제처럼 오쇼젠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쇼젠은 아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잘할 필요는 없고요. 이 존재라는 이 카드의 뜻을 알면 여기 여자분이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되면 거의 보이시죠? 연꽃잎이라든가 여기 아슬아슬하게 앉아있어요. 불안정한 거나 아까 탁자 불안정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미래를 보고 별을 보면서 창조력을 영감을 얻고 자신의 어떤 그 존재를 탐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존재의 일부이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당신의 존재와 함께할수록 당신은 더욱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안에 뭐 있어? 예, 있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한번 오늘은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살짝 분노한 제가 안에 있었어요. 좀 배신감?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제 자신을 생각해도 제 스스로 너무 치사하게 너무 오랫동안 묵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묵었던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끌어오르는, 그래서 참으면 안 돼요. 화돼요. 참지 맙시다. 그렇다고 물어뜯지도 맙시다. 근데 저 오늘 좀 물어뜯었어요. 말이 너무 센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상대가 느꼈으면 했거든요. 근데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존심으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손님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방어를 해서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고 의심은 뭐 내 몫이지만 여기 이제 나올 건데 그거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랬을 때 저는 그냥 그거를 그랬구나 그랬었어 라고 넘어가는데 그랬었어 라고 하는데 상대는 그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순간 저는 예민한 사람이 됐고 그게 조금 마음이 언짢아서 약간의 말을 톤을 높였더니 왜 화를 내지? 화난 게 아닌데?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화의 거울이 반사된 거겠죠. 저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저도 제 동생한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저 여동생이 조금 이렇게 좀 격양된 어투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화를 냈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화가 날만 했더라고요. 낸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저는 화가 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3, 4일 걸렸어요. 왜냐면 동생한테도 감정을 이렇게 들킨 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 하지만 동생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글을 쓰는데 과하게 좀 이렇게 막 저한테 짜증내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좀 그때 제가 되게 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 불쾌함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얘기하는 저도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꽁하고 있다가 터트려봐도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내가 좀 참았다가 좀 차근차근 얘기해줬을 때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네요. 자, 최선을 다해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존재와 더욱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존재는 당신을 보살핀다. 호흡하는 그 순간, 심장박동의 그 순간마다 당신은 새로워지고 다시 젊어지며 부활한다. 단지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호흡을 통해 존재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는 엄청난 현상을 보기 시작한다. 거기에는 중단도 없고 휴일도 없다. 당신이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있을 때나 존재는 당신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 죽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다. 존재가 보살핀다 라고 할 때 나는 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대부분 무의미한 소리다. 난 단지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저 오늘 조금 언성을 높였다. 싸웠다. 싸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싸웠다. 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각자의 강도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걸 듣는 거에 대해 저만의 강도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강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도에서 약간 조금만 다운시키면 되시고요. 어쨌거나 상대는 제가 되게 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인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회의감을 느꼈어요. 대화가 되게 마음이 잘 맞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자신한테 뭔가 주입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존심을 좀 부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좀 속상했어요. 그냥 얘기한 거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왜곡을 한 거죠. 그 사람 방식대로.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간 좀 그랬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 그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잠깐 일단 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의식으로 깨닫는다면 당신 안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 내가 존재를 보살핀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존재 안에 신뢰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자각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쵸, 믿는 거.
그 아름답고 신뢰적인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것들을 조금 믿는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결국에는 왜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실수한 적이 많고, 예. 저는 그 의도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시 곱씹어 보면은, 저도 옛날에는 제 자아가 너무 약하고, 좀 낮아서,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얘기하는 게 다 공격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친구와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슬프고. 저는 누누이 말했거든요. 내가 화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화를 먼저 바라보고,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조금 격앙돼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투정으로 들린다거나 왜? 그만큼 그 사람한테는 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저를 신뢰한다면, 저를 안다면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할 것 같은데, 방어부터 탁 치는데 정말 너무 섭섭했어요. 네. 어쨌거나 가상의 신을 믿을 필요도 없고 메시아나 구세주를 믿을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당신을 보살펴줄 아버지 형상을 가진 무엇인가를 꿈꾸는 유치한 욕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가상일 뿐이다. 세상에는 어떤 구세주도 존재한 적이 없다.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존재와 당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그 물음에서 맹목적인 신앙이나 단순한 믿음이 아닌 신뢰가 솟아오를 것이다. 신뢰는 당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존재 그 자체가 당신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당신이 긴장을 풀도록 도와줄 것이다. 존재에 대해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 좋은 말 나오네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이것이 일부이다. 우리의 심장박동은 우주의 심장박동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주와 소통을 하려면요, 내 안과 소통을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것을 소통하는 거를 막아버린 사람들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화를 냈는데, 화를 내고 나서 지금 좀 찝찝하고 미안한 거는, 저와 다른 환경, 저는 되게 자영업자고 개인으로 이제 뭔가 개인적인 시간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사람이고, 상대는 이제 매여서 그 체계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사치예요.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사치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거나 내 개성을 죽여야지 다닐 수 있는 게, 페르소나를 써야지 되는 게, 그래서 그게 너무 고착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소나를 집에서도 쓰고 있는 거지. 가까운 사람한테도 쓰는 거죠. 왜? 이게 있어요. 변화를 좀 즐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즐긴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좀 구분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안정감이 좀 강한 친구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면을 쓴 대로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감흥이 없다라는 거죠. 예, 감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오해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자, 오늘 화 풀리면 인생도 풀린대요. 그래서 화에 대한 책을, 앵거, 여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여기 이거 원래 제목은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마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띄워놓고, 아까 보니까 저 아쉬웠었는데 여기를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진짜더라고요. 자,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이미 자식을 낳은 뒤였다. 아이고. 그는 아기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자주 이를 봐주러 오는 이웃집 남자의 자식일 거라고 믿었다. 어이구, 무섭네요. 그는 아기를 의심의 눈으로 보았다. 그는 아기를 미워했다.
그는 아기의 얼굴에서 이웃집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와,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어느 날 그의 동생이 처음으로 그 집에 왔다. 아기를 보자 동생은 형에 말했다. 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붕어빵이야. 동생이 형의 집을 방문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건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남자는 그동안의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그릇된 판단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을 받아왔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아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주었으며 아기도 고통을 받았다.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만약 그때 동생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언제까지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판단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태양이 바로 그 순간 하늘에 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금 그 태양이 실은 8분 전의 태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차죠. 우주하고 우리 시야가 인식하는 거, 우주에서 주는 그 우주하고 시차가 있대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대략 8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 별은 이미 오래전에 1000년이나 2000년 전에 사라진 별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정말로 확신하는가? 라고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다. 요즘 의사들은 확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의 경고를 써서 병원 벽에 붙여둔다고 한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경계하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은 정신적인 견지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숨어있는 질병을 탐색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하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렸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릇된 판단 하나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이 자기를 배신하거나 증오한다고 믿는다. 남은 그에 대해서 그저 선의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그렇게 믿는다. 그릇된 판단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기기 마련이다. 이거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라는 말을 이제 제대로 안 쓰기로 했어요. 괜찮아요는 자신한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요 하면은 정말 그게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자신을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사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언제나 마더 테레사예요. 천사고. 하지만 그분이 한 번씩 못마땅할 때 나오는 그 되게 이상한 행동이 있더라고요. 그분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져요. 오늘 제가 좀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죠? 예,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그 실체를 깊이 재고해봐야 한다. 그릇된 판단을 지을 수 있다면 평화 행복이 다시 깃들 것이고 주위 사람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맞아요. 저도 오늘 제가 좀 격앙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성찰을 했어요. 그리고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확인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지레 겁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싸우는 밖에 더 되나.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별로 좋지 못한 감정으로. 근데 그래요. 알 거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잖아요. 그 갭을 아직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승질이 못해서 그래요. 별 얘기 다 안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알아야지 인정하죠. 그쵸? 넘버 1. 마법사, 진지하고 신중하고 카리스마 있다. 주변과의 친화성이 좋고 손재주 등 능력이 많은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마법사는요, 노력파예요. 왜 노력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는요, 온갖 자신의 재주를 동원해서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그러면 연애에서도 어때요? 자기가 필요하고 꽂히는 여자가 있으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일단 자신의 모든 재능을 총동원해서 꼬십니다. 예, 근데요, 마법사 아까 진지하다 그랬죠? 본래는요, 그렇게 여자나 애정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위트가 있고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예, 바람기가 있다는 것도 금방 좀 질린다거나 재미가 없으면 금방 질려버려요. 그만큼 그건 뭐냐면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 애정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자, 아까 여기 노란색 칠했어요. 칠했는데 이게 스톱이 돼갖고 다시 녹화하느니라고, 예, 다시 녹화하느니라고 다시 칠해야 되나? 칠하는 신용을 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오늘 이제 바탕을 칠했는데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제가 범위를 이걸 칠하다가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칠한 거는 나중에 또 보충할 일 있으면 보충하고 다른 거 칠할게요. 어차피 오늘 빨간색을 결국엔 또 쓰는군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마법사는 오늘 우르보로스 요거 아까 우르보로스 현명하고 지혜롭고 영혼 불멸함의 뜻을 가진 자기 꼬리를 문 지혜의 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까지 칠하고 했는데, 이 옷을 빨간색 로브를 칠할까 말까 하다가 좀 안 칠했는데 칠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법사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하나씩 의미를 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붉은 가운은요, 실용적이고 열정적인 뜻하는 거예요. 그 안에 흰색 옷은 순수함인데요. 때 탔는데? 예, 흰 옷은 때 타면 정말, 예, 그죠? 그러니까 순수함이란 것도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민폐예요, 민폐. 왜냐면 너무 순수해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그 민폐를 줬는지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어쨌거나 열정이기 때문에 열정이란 것은 그렇게 이제 행동성 있고 고정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옷은 약간 그런 행동성과 결정력 이런 거를 뜻하고요. 흰 옷은 순수인데 너무 이 흰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그래서 흰 옷 잘 안 사는데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되게 순수한 사랑을 원하기는 해요. 마법사들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빨리 질리는데요. 그 질린다라는 의미가 바람들기 때문에 질리는 게 아니라요. 마법사는 자기랑 뜻이 이제 좀 잘 맞는 사람 만나면요, 굳이. 근데 마법사뿐만 아니라 모르는 캐릭터가 거의 그래요. 나 바람 펴야지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 막장 드라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의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 뭐 저도 반성합니다. 근데 전 드라마 잘 안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드라마를 보면 예전에는 드라마를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못 쓰겠더라고. 안 해도 될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00% 막 판단을 해갖고 막 이랬으니까 이렇고 저랬으니까 저렇고 하면서 저 자신을 드드드드 보면서 불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타로 공부를 하다 보면 타로 가르치고요. 타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지식하게 제가 매뉴얼도 다 못 외우고 숙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려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그랬어요, 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저도 지금 비수기라 어쩔 수 없는 코로나 비수기라서 그렇게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마케팅비를 좀 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럴 정도로 제가 뭐 잘한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일단은 좀 그쪽으로는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무언의 거절을 하긴 했는데, 다음에 또 제가 한번 할지 안 할지 좀 결정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사태가 그랬지 그래도 하고, 혼자 하는 게 좀 이런 식으로 혼자 얘기하면서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시작했으니까 뭐라도 썰어버려야죠. 근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 여기 밑에 보면요,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아래가 되게 검은네요. 색깔이 달라. 좀 그림자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 사람은 이 아래, 이제 물론 중간이 태양총이긴 하고 생명력을 뜻하는데, 자, 현실과 맞닿은 곳이, 되게, 검정색으로 물들어 있고, 거의 검붉은색으로. 그러니까 현실성, 현실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되게 강한 거예요. 예, 근데 머리로는 항상 끊임없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메울스 띠는 영원함과 무한함을 뜻해요.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잖아요. 8번 수이기도 한데요. 이 마법사가 성장을 해서 자기답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8번의 성향을 가진 분한테 가서 조금 더 멋지게 배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 거는 그냥 이렇게 색채 공부할 겸해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타로 카드는 내가 급하게 한다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손님을 끌어모은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이 길로 가야 되고 진심으로 가면은 손님을 주더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솔직히 저도 손가락 빨기 직전이긴 하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고 이렇게 혼자서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을 가짐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다 칠했으니, 아까 칠한 거에다가 로고 조금 칠했고요. 나중에 뭐 혹시나 더 칠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칠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이게 완벽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 설명 좀 더 보면, 높이든 지팡이는 정신적 창조력의 힘이고요. 창조적인 힘이고요. 흰백합은 성모 마리아 상징하고 순수함을 뜻하고요. 붉은 장면은 육체적 현실적 욕망을 뜻해요. 그래서 마법사는 이 양면 순수함과 어떤 열정과 욕망의 마음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마법사를 거짓말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꼭 사기를 안 치더라도요, 뭔가 말을 하면 그럴싸한다거나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말빨이 있어요. 예, 순발력도 있고 재치도 있고, 사주로 보면 도화살, 홍염살 이것처럼 남들이 내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도화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더 예쁘고, 더 이렇게 뭐랄까, 예쁘고 프로페셔널하다 그래, 이게 차분하게 이렇게 좀 그런 이미지를 주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다음에 저 하품했어요. 네. 조금 많이 졸립네요. 빨리 하고 정리하고 자야지. 자, 그래서 만물을 구성하는 사원소, 책상 위에 있죠. 책상 요 주변에도 나중에 칠하시면 보이실 건데요. 그 별자리 행성 기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이걸로. 근데 이제 사실 0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요. 어차피 1번은 좀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시작인 거고 0번은 이제 카오스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지만 도전이에요. 도전 가치가 있다던데 도전 가치가 있다던가 되게 가볍고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조금 살아가는 면이 많다면 마법사는 은근히 안정주의라서요. 그런 무모한 짓보다는 안정성을 찾아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공무원 시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간다거나. 근데 마법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좀 특수공무원을 간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왜냐면 자기가 학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따져서 솔직하게 따졌을 때 자기가 어떤 물에서 어떻게 노는 게 가장 나답고 인정받을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거 가늠을 좀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마법사의 분들은 욕심이 일단 많아서 호기심 많고 욕심 많고 끈기는 없고 엉덩이가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불균형 부조화로 인해서 재능을 좀 썩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재주가 되게 많은데 그냥 남편이 그냥 벌어오라니까 자기가 벌어올 테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라. 이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병나셨어요. 항상 골골해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생활력, 활동력이 떨어지고 능력치가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마법사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애정적으로는 좀 나쁜 남자에 속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매력으로 꼬신 다음에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으로 즐거움 어떤 관계성으로 만나는 건 좋긴 하지만 마법사한테 마음을 줬다가는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그래도 0번보다는 0번이 이제 갑이죠. 응? 갑 중에 갑이고 얘도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해야 될 거,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잡힌 사람이라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되게 좋아요. 차고차고 발전 가능성이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좋아요. 돈을 벌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돈을 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보다 가진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은, 그리고 이게 조금 불안정한 거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덜 받아도 꾸준히 다니는 게 모으기도 좋고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뭐 하루하루 한다 쳤을 때는요, 제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은 좀 힘듭니다. 물론 뭐 좀 빨리빨리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상담에 조금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덜 벌죠. 근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마법사가 그래요. 저도 생일에 1이 3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무시 못해요. 자기가 생일에요. 뭐 어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보시면 좋아요. 그걸 대비해서 저는 1이 되게 많으니까 일단 기본 마법사의 기질이 은근히 많은 거죠. 창조, 엔터테인먼트, 시작. 그래서 제가 좀 기획을 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작년에 제 목표가 이제 저보다 재능이 있는 진짜 현실의 마법사라고 그랬죠. 현장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함께 뭔가 이렇게 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했지만, 제가 이제 여사제인데다가 약간 블루 칼라라고 그러죠. 여사제 은둔자, 이거 특히 아웃사이더거든. 그러니까 조금 뭐 그런 면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얘기하다가 말았더라? 갑자기 또 까먹었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졸리니까 이해하시고, 어쨌거나 이제 그거예요. 돈 벌 능력이, 여기 중요한 건 돈 벌 능력이 있지만, 돈을 벌기 시작했고 있어도, 거기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자꾸 유지하면은 돈이 모일 수가 없거든. 근데 이 1번들은 호기심이 많아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은근히 좀 돈이 샌다기보다는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 관련으로는 머리와 관련된 두통이나 팔이나 어깨 쪽, 예, 왜냐면 이렇게 팔 들고 있잖아요. 손 기억하시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팔이 안 아프겠나? 어깨랑, 그리고 머리 모자 썼죠. 여기도 2건 했죠. 그래서 머리 두통. 예, 그리고, 팔, 어깨 나왔고. 직업적으로는 엔터테이너나 MC, 사회자, 마술사, 과학자, 연구원, 영업직, 벤처사업, 그런 것들 하시면 잘 맞는다고 하고요. 도구를 쓰는 직업도 되게 괜찮아요. 도구를 쓰는 능력이 탁월할 수 있고요. 스킬이라고 그러죠. 도구라는 것이 이제 현대는 몸으로 하는 도구는 좀 많이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지고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또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타로도 결국은 도구잖아요. 타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등간 기술 연마, 언어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를 조금 공부를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잘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잘하고 나중에 좀 낭패 본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꾸준히 잘하기. 이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할게요. 마법사가 조금 독재적인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지금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카드를 조금 뽑아볼 거예요. 사실 아까 뽑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올해 2개 해야 되나? 아까는 여기 나왔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자, 하나만 더 뽑을게요. 왜냐면 타로 카드는 보는 순간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혼자 음미를 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다시 조언을 줄 수 있겠습니까? Connect with your soul family라고 나왔네요. 이거 먼저 할게요. 나는 알았지만 여기 손님이란다. 버릇이 돼서. 여러분은 이제 못 봤으니까 그림을 먼저 보면요. 자, 마차가 지나가는데 웅덩이에 물이 텄는데요. 부인은 그냥 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 있고요.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봉변을 당하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갔지만 이 사람으로서 야속하다거나 처음에는 화를 냈겠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은 튀기 전인데 후에 이제 모습은 또 기대되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래서 이 뜻은 오해하지 말자. 당신은 귀중하고 전부이다. 자신의 빛을 볼 수 없는 이들의 행동을 무시하라. 평화롭게 선택하라. 그쵸. 여기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자의 멘탈이 좀 약하면은요. 나를 무시했어. 막 이랬다거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예.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나도 내가 마차를 타거나 운전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기겠구나 라고 인식하면 최고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보면 자아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고 화를 내게 하며 궁금해한다. 악동 같은 짓을 해요. 자아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불쾌한 당사자들에 대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평화를 빼앗고 다른 이들이 당신을 희생시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영속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걸 풀고 싶다가 꼬여버렸는데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끌고 싶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물론, 이미 제가 말을 함으로 있어서 불편한 지시라든가, 불편한 것들을 하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부터 이미 그쵸?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의 거울이 혼탁하거나 탁해서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이 공부하고 나서 많이 닦았어요. 마음의 거울을. 트랜서핑 카드에 보면 마음의 거울 닦기라는 이제 그런 카드가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남의 것도요 다 왜곡해서 보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마음에 거울이 탔겠다라면 이 사람 원망을 하겠죠. 아니 막 이렇게 내가 이렇다고 뚜벅이라고 무시하는 거 뭐야, 나도 차를 갖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차를 갖고 있어, 너만 차를 갖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네가 나 똥물에 튀어? 뭐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정작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린다면, 아유 그래, 알고 그랬겠어, 모르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트랜서핑 카드를 이야기한 김에 아까 얘기한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거울 이렇게 청소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요. 자신의 거울을 먼저 청소하는 거예요. 카드 보면은 막 되게 불행한 어떤 생각들, 어두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거를 닦아내면 진짜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럼 이게 오늘 이 카드도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가면은 이 거울에 나쁜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씻어서 내 얼굴을 보면, 그래, 너도 언젠가 그럴 수 있겠지? 그럴 때 대비해서 너는 기억해도, 기왕이면 내가 남한테 나도 모르는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겠니? 제발 오늘 저랑 대화하신 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튜브나 이런 거 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내 의도하고 다르게 전달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거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아직까지도 너무 좀 저한테는 모험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는 요게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마음이 또 바뀌었다거나 저희가 다른 메시지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음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받아들인 결과로 그 다음엔 어떤 게 일어날지 그거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당신의 영혼 가족과 연결하라. 정신적 소통이 수월한 친절한 이들과 대화의 시간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좀 속이 뚫리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또 이렇게 듣는 분들에 따라서 또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 저는 그래도 이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 진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로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냥 그랬나 보다, 오늘 칼린이 빡쳤나 보다, 막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냥 왜냐면 맨날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은 그 지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해갖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어떤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 임상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동영상이 길어지면요 삭제되더라고요. 저 그래서 되게 지금 마음이 조급해요. 자, 지금은 혼자서도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다. 혼자 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당신을 진지하게 알고 있는 이들과 전화를 통한 여가대화, 공동 식사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그래,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사람하고 약간 속상함을 나하고 정신적 소통이 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통해서 꼭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상황상은 이렇지만 소통이 안 된 거잖아. 소통이 끊어져 버렸죠. 여기서도 조금 신경을 썼다면은 솔직히 뭔가 기분이 신경 썼다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 사람도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각자가 주의해야 될 거, 누가 둘 다 뭔가 주의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똥물이 튀어버리면, 웅덩이에 물이 튀어버리면, 그럼 이 사람도 이거는 아직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피하면 되죠. 그러니까 피해서 어때요?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저는 지금 여러분과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내일 그럴래나 봐요. 내일 예약이 몇 건 잡혀 있는데 아마도 내일은 좀 말이 통하는 분들과 정신적인 대화를 하면서 힐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묻어두고, 왜? 나도 오해했고 상대도 오해했을 수 있으니까. 그 오해란 게 진짜 오해라서가 아니라 감정적 왜곡이라든가 약간 옳지 않은 거울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조금 닦아내지 못한 것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영혼의 가족과 연결을 해서 그것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좋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잘하고 싶었었나봐요. 욕심냈나봐요. 오히려 더 잘 안 된 것 같아서 하면서도 아유 어떻게 하지? 막 그랬는데 또 네,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겠죠. 예, 오늘 그래도 저 제법 열심히 했어요. 지금 벌써 1시 40분, 2시 다 돼가요. 이제 블로그 하보자면 어제처럼 3시 넘어서 어쨌거나 그냥 투덜투덜 대봤어요. 네, 이만할게요. 또 날아가기 전에. 예,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할게요. 78장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줄 수 있는 칼린이 되겠습니다.